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볼펜 자국은 물파스에 지워질까에 대해 발표할 신명고등학교 생물탐구 동아리 SMVB 천정은 한시연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많이 넣었는데. 평소 교복에 이물질이 묻어 많이 불편하셨죠? 네, 진짜 평소에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쳐다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 방안을 조사하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게 보겠습니다. 방금 사례와 같이 평소 교복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옷에 여러 이물질이 묻어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던 중 SNS에서 집에서 쉽게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정보가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 실험을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표백제나 세제 같은 방법이 있지만 집에서 당장 시도하고 세제보다 얼룩 제거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쪽 배경으로는 옷에 잉크 같은 것이 묻었을 때 물파스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 원리로 용해되었다고 합니다. 볼펜의 잉크는 기름에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는데 물파스에는 주요 성분을 용해하는 유기용매와 알코올성 성분인 메탄올과 살리실산케틸, 즉 무극성 용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기용매는 고체, 액체, 기체를 녹일 수 있는데 지용성 물질은 잘 용해하고 알코올성 성분은 잘 휘발시켜 볼펜의 잉크를 쉽게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기용매란 유상의 물질로서 물에 잘 녹지 않고 휘발이 잘 되며 세정력이 높고 특이한 냄새를 가지는 것이 특징인 물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유기용매들로는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에 사용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도색용 페인트 희석제인 토르엔과 트르펜틴 등이 사용되고 매니큐어 지움 용액으로는 아세톤과 메틸, 에틸 아세테이트, 얼룩 제거용으로는 헥산이나 페트롤 에테르, 향수 용제로 에탄올 등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극성 용매란 용매로서의 극성 분자의 액체를 말하며 극성 용매라고도 부릅니다. 유극성 용매라고도 부릅니다. 전기성 흑자 성질을 가진 분자로 되어 있으며 유전율이 무극성 용매에 비하여 크고 전해질에 대한 용해력도 큽니다.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용질화되기 쉽습니다. 극성 용매의 예로는 물과 액화암모니아, 무수아세트산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물 분자에 대한 구조식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모형이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이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능에서 자주 보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지금 전하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산소는 전자에 대한 욕심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하를 많이 빼앗기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의 결합각이 몇 도냐? 104.5도가 된다는 거. 이 결합각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쵸? 성냥개비로 이렇게 연결한 것처럼. 요게 산소가 되겠고 요게 수소가 된다는 건지 알겠죠? 요게 수소인데 수소 쪽이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 그리고 산소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요때는요, 각각 공유결합이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내가 전자 하나 있으니까 너도 줄게. 수소 너 전자하고 같이 결합하자. 공유해서 결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공유해놓고 나서도 산소는 전자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자를 많이 끌어당겨서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상대적으로 수소는 그러한 욕심이 적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이쪽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 물 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극성 분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극성 분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 물 외에도 극성 분자는 또 뭐가 있냐면요. 극성 분자 전하를 이렇게 띠고 있는 거. 암모니아수 같은 거. 이것도 대표적인 극성 전하를 띠고 있는 분자리라는 거. 몇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무극성 주시면 돼요. 용매란 무극성 분자 또는 이것과 매우 가까운 한 분자로 되어 있는 용매를 뜻합니다. 무극성 용매는 일반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고 극성 분자와 염류를 녹이지 못합니다. 무극성 용매의 예로는 벤젠, 이황화탄소, 사염화탄소, 핵산 등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벤젠 고리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무극성 용매와 극성 용매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물에 녹으면 극성 물질, 물에 녹지 않으면 무극성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극성 용질이 무극성 용매에 녹이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에 반하여 극성 용매는 극성 용질을 쉽게 녹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섬유에 묻은 펜 얼룩에 물파스를 문지르면 얼룩이 쉽게 지워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동일 재질의 천 4장, 수성 사인펜, 유성 사인펜, 주사기 2개, 물파스, 비커, 작은 종이컵 2개입니다. 조작 변이는 펜의 종류, 물파스 용액의 농도로 정하였고 통제 변인으로는 섬유의 종류, 물파스 용액의 양, 물파스가 스며드는 시간, 얼룩의 크기와 모양을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섬유 4개와 수성펜, 유성펜 자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 섬유 2개의 각각 수성펜으로 한 변 3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얼룩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하나는 물파스와 물을 2대1로 또 다른 하나는 물파스와 물을 1대2로 섞어 2개의 섬유를 적십니다. 다섯 번째로 남은 섬유 2개의 각각 유성펜으로 한 변 3cm인 정사각형 모양의 동일한 얼룩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수성펜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고 원인 분석 및 재실험을 하였습니다. 최종 실험의 준비물로 추가한 것은 아세톤이 있는데 아세톤을 추가한 원인으로는 물파스와 아세톤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조작 변인으로는 용액의 종류를 설정하였고 통제 변인으로는 섬유의 종류, 펜, 얼룩의 크기와 모양, 용액의 양, 용액이 스며드는 시간, 물티슈 한 장, 휴지 4칸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재실험의 실험 재료로는 흰 옷감, 검정색 볼펜, 자, 물파스, 아세톤, 물티슈, 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흰 옷감의 팔 부분에 자를 내고 볼펜으로 5cm의 선분의 거리를 두어 2번 그립니다. 그 다음 물파스를 묻혀 섬유를 적십니다. 세 번째로 휴지로 얼룩 부분을 문질러 검은 물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물티슈로 세척을 마무리합니다. 비교 실험으로는 첫 번째로 아세톤을 휴지에 묻혀 섬유를 적시고 문지릅니다. 두 번째로 물티슈로 세척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아세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세톤은 극성 용매, 무극성 용매와 모두 잘 섞이기 때문에 웬만한 얼룩은 다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농도의 아세톤은 얼룩이 묻은 필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끓는 점이 56도밖에 안 되는 휘발성 액체라 사용하는 동안 다량의 아세톤 증기를 마시는 단점도 있습니다. 액체 폭탄의 주 성분이 바로 아세톤이기에 독성과 간염성이 큰 물질이니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아세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 결과 물파스와 아세톤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번째 실험의 실패 원인 첫 번째는 물파스 용액 농도 비교가 불필요했고, 물파스가 스며들 시간이 불필요했고, 벌레 물릴 때 사용하는 물파스와 일반 물파스가 다른 성분이었고, 물파스 처리 후 물로 씻어내는 것이 헝겊으로 닦아낸 것보다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실험의 성공 원인은 첫 번째, 기존의 물파스를 사용했고, 두 번째, 휴지와 물티슈를 함께 사용해서 더 잘 지울 수 있었고, 세 번째로 물파스와 물을 혼합하지 않고 물파스로만 실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세척하지 않고 물티슈로 닦아내서 더 쉽게 지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점은 극성 용매인 물과 무극성 성질을 가진 물파스를 혼합하여 지운 곳은 볼펜 잉크가 잘 녹지 않았지만 무극성 성질을 가진 물파스만을 이용하여 지운 곳은 잉크가 잘 녹아 쉽게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실험을 통해 두 용매가 각각 볼펜의 잉크의 기름 성분과 얼마나 친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물파스가 볼펜 잉크를 녹이면서 물파스에 의해 녹은 잉크 입자가 물파스 안에 들어있는 분자와 함께 스스로 운동하며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듯 과학과 예술이 함께 하는 멋진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며, 이렇게 과학과 예술이 융합되어 발견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마친 후 보완할 점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실험의 근본적 원인은 사전조사 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험을 한다입니다. 실험실과 같은 통제 상황에서만 실험을 하다가 집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 실험을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실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실험을 진행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